또 달려봅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10페이지, 110페이지, 교재 1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태 개편형. 여기는 괜찮아요. 썼어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한번 보시면 생태계에서 생물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 놓치세요. 당연하죠.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먹고에다 쓰세요. 포식자. 먹히는 에다 쓰세요. 피식자. 포식자. 먹는 애. 피식자. 먹히는.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죠. 포식자, 피식자라는 표현을 써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쭉쭉쭉 해서 결론은 최종 소비자. 인간이 최종 소비자죠. 뭐. 자, 먹이 그물 한번 보세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죠.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네, 지목만 주세요. 에너지가 흐른대요.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알려줬어요. 자, 1번 생태계에서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 다음 먹이사슬을 따라 하위 영양단계에서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을 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거기다 뭐라고 써? 화학에너지야.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해요. 각 영양단계에서 생명활동에 하는데 쓰이고 또 열로도 방출하고 체온유지, 열 에너지 방출 거기다 쓰세요. 체온유지. 나머지의 일부 에너지만 상위 영양단계로 전달돼. 일부만 가요. 일단 내가 쓰고 나 호흡하는데도 쓰고 그 다음에 일부만 상위 영양단계로 전달돼요. 그래서 출처가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개체수를 많이 줄어드니까. 자, 거기 그림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빨간색인 애는 한 번 나가면 끝이지. 근데 파란색 화살표는 돌고 돌죠. 그래서 그 그림 바로 밑에 써 있어. 빨간색 화살표 에너지 흐름, 파란색 화살표 물질의 순환.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에너지는 순환, 흐름이라고 해. 즉 여기다가 순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순환이에요. 물질 순환의 순환. 여기는 흐름. 여기다 순환이라고 쓰지 않아요. 에너지.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앞에서 배웠어.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에서 출처가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동은 둘 다 써도 돼요. 물질이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한다. 자, 물질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에 있던 출처가 무기물,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로 전환되고 유기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무기물로 전환되며 그래서 끝에 부분에 순환한다. 자, 무기물이었던 애가 즉 환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빛 이런 애들, 얘네들이 유기물로 전환돼요. 뭐에 의해서? 생산자에 의해서. 그 유기물이 뭔데? 포도당. 화학에너지. 여기는 빛에너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거는 누구야? 분해자에 의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은 C가 요렇게 있다가 포도당 됐고 포도당이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했다. 이게.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고 빛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이동을 하고 화학에너지가 다시 열에너지로 바뀌긴 하지만 나가면 끝이야. 들어오진 않아. 됐어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생태 피라미드 한번 가볼게요. 각 영양 단계의 출처가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쌓아 올려봤더니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이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좋죠. 피라미드 형태예요.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 자, 옆에 보시면 보충 설명표 가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점차 감소하므로 감소하니까 먹이사슬의 영양 단계는 일반적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고 몇 단계로 제한된다. 왜? 가고 끝. 더 이상 이동할 수도 없어. 너무 작아서. 됐어요? 자, 생체량 또는 생물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 보세요.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를 생체량, 생물량이라고 한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하기 전에 요거 넘겨봐요. 넘겨서 112페이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비법 강의 거기 한번 보세요. 비법 특강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봐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 생산자가 2810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분해자한테 조금 주기도 하고 호흡에 좀 많이 쓰고 그래서 A로 갔어. A가 얼마야? 빨리 해봐. 2810 빼기 13197 빼기 4592 하면 A에다 쓰세요. 3021 찾았어? 소문자 A. 여기 소문자 A. 네, 여기다 소문자 A에다 쓰세요. 3021 여기 하는 거야. 여기 요만큼 있었는데 이쪽으로 주고 나머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조금만 소문자 A 3021 됐어? 자, 그럼 3021 중에 1865 호흡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체 배설물 쪽으로 651 나가. 그럼 B에다 쓰세요. 505. 근데 지금 양이 굉장히 많이 줄죠. 그쵸? 505. 자, 505 중에 됐어? 272 나가고 105 나가고 C로 얼마가? 128 나가. 128. 됐어요? 128 중에 77 호흡으로 나가. 사체 배설물 D에다가 얼마 써요? 51. 됐어? 이렇게 주는 양이 점점 주니까 이게 계속 무한정으로 줄 수가 없다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은 해봤어요. 자, 에너지량 계산해봤고, 자, 1번 가봐.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압과 이동 보면 빛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바뀌고 화학에너지가 호흡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바뀌는데요. 그 밑에 가볼게요.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장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에너지 쓰시고 기억.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하는데 각 영양단계에서 니은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다음 영양단계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왔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로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디귿 열에너지로 방출되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그거 다 계산하는 거 써보래요. A에다 다시 한번 써보자. 3021 B에다 써보자. 505 C에다 써보자. 128 D에다 써보다 51. 우리 지금 금방 계산한 거 다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 별표에다 쳐봐. 3번에다 에너지 효율. 한 영양단계에서 다음 영양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야. 비율에다 넣은 거야. 효율 구해볼게요. 그 밑에 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에서 현 영양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 곱하기 100 할 거예요. 1차 소비자 한번 볼게요. 1차 소비자의 효율은 얼마예요? 바로 전 단계인 생산자가 2810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 있어요? 3021 곱하기 100 하니까 14.5. 자, 두 번째 거 해보자. 2번 거기에다 써 답만 3021분의 505 3021분의 505 곱하기 100 16.7%. 3차 한번 해볼게요. 505분의 128 곱하기 100 25.3. 그럼 우리 거기서
자,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커져. 요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걸 뭐라 그래? 역 피라미드. 이런 형태를, 역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 거는 뭐가 있어? 요거는 요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적지만 효율은 높은 편이다. 적지만 효율이 높다.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조금 갖고 오긴 하지만 그걸 최대한 다 이용한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렇게 하나. 역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 것도 있는데 역 피라미드 형태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에너지 효율이다라는 걸 알아주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요거만 해주세요. 요거 에너지 효율이 밑으로 갈수록 커져. 3차, 우리 3차까지 써있지만 3차는 안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 1차, 2차 이렇게 갈수록 효율이 높다라는 거. 아, 생산자는 저기구나. 아, 생산자 쓰지 말걸. 그냥 1차 쓸까? 1차 2차. 아니 여기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계산해서 생산자는 안 해서 빚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얘기 안 해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113페이지 생태계 평형에다 동그라미치. 뭔가 균형이 맞나봐. 먹이 관계에서 개체군과 개체수 변동을 한번 보시면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군집을 구성한대요. 군집,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애들.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포식, 피식 관계에 있어요. 얘네 두 개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주기적이다 동그라미지. 그러니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고 아니면 하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를 먹는 애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감소하니까 개를 먹는 애가 또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시라소니하고 눈신 토끼가 있대요. 시라소니가 눈신 토끼를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림 보세요. 거기 그래프 보세요. 거기 보면 빨간색이 증가하고 조금 있으면 초록색이 증가하고요. 그죠? 빨간색이 감소하면 조금 있으면 초록색이 감소해요. 그죠? 아 잠깐만요. 아니야. 얘들아 초록색이 더 높이 있네. 그러니까 초록색이 잡아먹히는 애다. 먹이가 많아야지. 그지? 응. 자, 그 초록색이 증가하면 조금 있다가 빨간색이 증가하고요. 그죠? 초록색이 감소하면 조금 있다가 빨간색도 감소해요. 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 포식자인 시라소니와 피식자인 눈신꽃 토끼가 그냥 토끼라고 할게요. 개체수 변동이 10년을 주기로 조금 변하는데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개를 먹이려 하는 시라소니도 증가하고 시라소니가 증가하면 잡아먹는 애가 너무 많으니까 먹이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토끼가 감소하고 먹이가 감소하니까 다시 시라소니도 감소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이걸 한다 이거야 주기적으로. 그런데 거기 봐서 그 생태계 평형 한번 보세요.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한 상태 유지 조치세요.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에 두 번째 줄에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에요. 주로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유지가 된대요. 줄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누가 많이 먹기도 않고 적게 먹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줄처럼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잘 유지가 된대요. 복잡할수록. 그래서 끝에 부분에 종다양성이 높아야 된대. 그래야 복잡하는 거야. 거기 보세요. 왼쪽 좀 단순해요. 쥐가 만약에 사라졌어. 그러면 쥐를 먹고 사는 뱀이나 매는 뒤졌지?
멸종이야. 그 대신 메뚜기는 미친 듯이 늘어나겠지. 메뚜기를 잡아먹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 메뚜기가 미친 듯이 늘어나면 옥수수가 어떻게 돼? 미친 듯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다 죽는 거지. 옥수수 없어지면 이제 누구 없어져? 메뚜기 없어지잖아. 그럼 끝이지. 망한 거야. 근데 옆에 보시면 쥐가 만약에 사라져서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 쥐가 없어졌어도 늑대는 어떻게 돼? 쥐 말고 토끼도 먹고, 그지? 뱀도 먹고. 뱀도 쥐가 없어졌어. 쥐가 안 먹으면 토끼도 먹고. 야, 근데 뱀이 토끼도 먹냐? 토끼도 먹나? 개구리도 먹고. 그지? 그러니까 걔가 사라져도 좀 복잡하거나 굉장히 다양하면 다른 애들이 많으면 대체할 그 무언가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응.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어느 한 종류가 사라지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평형이 쉽게 깨지는데 그 옆에 복잡한 생태계는 뭔가 하나 사라져도 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있어서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데. 괜찮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를 보시면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관계에 의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는데 그 밑에 별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 그 별표죠. 그거 시험 문제 나와. 자, 맨 처음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잘 균형을 맞췄어. 피라미드 형태로 잘 맞았어. 그런데 거기 보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했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먹이 밑에 있는 생산자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그 위에 있는 2차 소비자는 먹이가 증가했으니까 아싸! 하고 증가하겠지. 그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아니라 우리 순서대로 하면 세 번째 그림, 번호로는 2번 그림. 괜찮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제? 뭐가? 자 그러면 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개를 먹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누가 감소해? 바로 밑에 있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개가 감소하니까 그 밑에 있는 생산자가 증가하겠지. 다른 먹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피라미드가 유지가 되더라. 다시 평형. 시간이 지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말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생산자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2차 소비자는 감소해서 평형이 끝에 부분에 동그라미죠. 회복된다. 회복된다. 자 그런데 주위에 그쪽 잠깐만 가볼게요. 생태계 평형을 회복했다는 것은 생태계가 줄쳐봐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이지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이전 평형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건 아니야. 오히려 줄어들어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많아지면서 유지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야. 알았지? 근데 줄어들면서 평형이 유지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 중이야. 개체수에 따라서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 미래인 교과서에만 나온대요. 1905년에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을 해줬대요. 왜냐면 사슴을 늑대가 계속 잡아먹으니까 조금 아이씨 안 되겠는데? 그러고서 이제 조금 야 늑대 잡아 이렇게 해서 사냥을 풀어줬대.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친듯이 늑대를 잡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풀을 사슴이 먹고 사슴이 늑대를 이제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인데 사슴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왜? 늑대 사냥으로 사슴을 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고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 갑자기 증가하니까 걔를 먹고 사는 식물이 푹 줄어들었지. 식물이 푹 줄어드니까 어떻게 사슴은 자연스럽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슴이 죽어. 그래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과 같은 인간의 개입 활동이 평형을 깨트릴 수 있으니 웬만하면 지켜봐라요. 웬만하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놔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변화 요인 자연재해 살짝 줄치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연재해는. 그 다음에 봐봐. 인간의 활동, 무분별한 벌목, 인위적인 개발, 환경 오염,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끝에 부분 줄잖아. 지구 온난화 심화. 근데 지금 난리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더 뒤집고 하자. 우리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 뭐 양산인가 어디가 41도 넘는. 그래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평생 사람이 평생을 살아서 40도를 기온이 40도가 넘는 기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0도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지금 막 연이어서 40도를 넘는 데잖아. 그러니까 미쳤나봐가 나오는 거지. 날씨가 미쳤나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밖에 나가기 싫잖아. 그러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그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거기가 빨간 글씨만 줄쳐놓을게. 생태계 보존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써 있어요. 괜찮죠?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도 좀 풀어볼 건데 다시 앞으로 가서 111, 115 풀어볼게요.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는 1, 3, 7 이렇게 풀어볼게요. 1, 3, 7 1, 3, 7번만 풀어볼게요. 뒤에 문제 내신 만점 문제에.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열수지하고 지구온난화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엘니뇨 라니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엘니뇨 라니냐 중요해서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다시 좀.